오늘은 목의 통증 중에서도 조금 희귀하고 난치의 질환에 속하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그죠? 조금 낯설죠?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상이 대부분 꼭 목 디스크나 그냥 일단 근육통? 그렇게 겪는 경우가 많아요. 목이 굉장히 뻐근하고 불편하고 나중에는 저리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대부분은 목 디스크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쪽 팔이 다 저리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확진은 CT로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목에 많이 생기지만은 흉추나 등뼈나 혹은 허리에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질환입니다. 대부분 경추에 생기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경추가 있고 요 경추를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인대가 이렇게 뒤로 붙어 있어요. 인대가 뒤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뒤로 척수가 지나가는 구간이죠. 뇌에서 척수로 이렇게 중추신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위에서 척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인대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다. 후종인대가 원래는 이렇게 CT에 나오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척수를 누르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인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고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생기기도 하고 마디마다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만 유독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저림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 후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깨가 아프기도 해서 오십견이나 디스크로 이렇게 좀 헷갈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점점 이상해지고요.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리 쪽이 마비가 오고 걸을 때 약간 보행이 어렵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이 건반사가 항진된다거나 중추신경이 이상이 있는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목 디스크랑 판별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학검사로 선별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요거에 양성 사인이 안 나오면은 이제 목 디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양성 사인이 나오면은 척수나 혹은 손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검사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쭉 손에 뻗고 있을 때 보통은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고 만약에 척수나 손에 이상이 있으면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크기와 그리고 속도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손에 쪽에 이상이, 척수 쪽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약간 폭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박자가 좀 안 맞고 절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프만 검사는 이렇게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중지를 튕겨봤을 때 튕기면은 보통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척수신경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튕겼을 때 번쩍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이 움찔하고 움직이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 생긴 높이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증상이 다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경추에 이상이 있을 때는 상지와 하지가 다 마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흉추나 요추에 이상이 오게 되면 그 아래쪽, 하지 쪽으로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 밑으로 신경이 다 눌려서 이렇게 이상이 생긴 부위 밑으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뚜렷한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해서 알아보는 건지 이제 대부분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다라는 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전 세계적으로 좀 희귀한 질환이지만은 한국과 일본에 유독 좀 많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한국과 일본에 조금 환자분들이 많은 편이고 외상이나 당뇨 비만 혹은 면역 질환, 강직성 척추염에도 이게 잘 동반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만성 골과다증에도 잘 생깁니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점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조금 하지마기가 심해지고 걷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편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끌로 이 뒷부분, 굵어진 부분을 긁어내는 거를 먼저 1차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뒤로 접근해서 긁어내는 게 여의치 않은 경우 척수를 건드릴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아예 뒤후궁을 이렇게 땁니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척수신경이 눌리는 걸 조금이라도 덜 하게끔 뼈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저희 한의원에서는 1차적으로 어혈침을 맞으시게 해요. 어혈침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자라나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는데 왜 굳이 목에서 이게 신경이 눌려 있는데
어혈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피부부터 안쪽에 뼈에 이르기까지, 척수에 이르기까지 다 조직이 계속해서 새로 생성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제 내 피부가 내일의 피부가 다른 거죠, 서로.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뼈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그런 주기로 다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으면은 이게 새로운 조직들로, 깨끗한 조직들로 잘 교체가 되는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영양 공급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엉뚱한 조직들로, 석회화된 혹은 섬유화된 조직들로 대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후종인대 고라증도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초순환까지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어혈침을 1차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게 되고, 그리고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후종인대 고라증이 생긴 부위에 주겸이나 봉독 혹은 뱀독 이런 것들로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을 올려주면은 혈액을 조금 더 몰리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은 그 후종인대 고라증의 진행이 늦춰지고 또 증상에도 좀 호전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음인, 소음인에는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유독 소양인에게 많이 생기고요. 태양인에게도 생기지만은 태양인 분들은 워낙에 비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체로 소양인들에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소양인 분들은 굳이 이렇게 칼슘을 일부러 섭취하지 않으셔도 대체로 칼슘 침착이 잘 되고 그런 체질이신데, 이제 그걸 유달리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조금 더 안 좋으실 수가 있고, 체질별로 섭생을 잘 이렇게 골라서 맞춰서 잘 하시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시겠죠. 그래서 뇌가 팔이 저리고 혹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과연 목 디스크인지 혹은 후종인대 고라증인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시면 좋을까요?